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 커뮤니케이터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저 아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요, 러시아 한인 이주 160주년. 자, 올해로 러시아 이주 16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게 10년이면 왜 강산이 변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근데 16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죠? 자, 우리는 오늘요, 이 160년간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 중앙아시아를 떠돌면서 살아했던 그 한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16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왜 조선을 떠나가지고 러시아 연해주로 갔을까? 왜 갔을 것 같아요? 흉년이 들어서 농업이나 상업 활동을 하러 연해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배고파서 갔다? 네. 오, 일자리도 찾고 좀 이렇게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을까. 일자리, 네. 취업하기 위해서. 느낌이 상당히 현대적이네.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당시가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예요. 이때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거든요. 특히 이제 연해주와 인접했던 그 조선의 요 지역은요, 산악지대라서 북한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벼농사에 적합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어야만 겨우겨우 생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 연해주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거예요. 임자가 없는 비옥한 토지가 많은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야? 갈 것 같아요. 오,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연해주가요, 당시 사람들에겐 정말 희망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1863년 이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그 새의 삶을 꾸리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요. 자, 이때 이들은요, 연해주 그 지신어 마을에 정착을 했고요,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살아갑니다. 재해와 기근에서 벗어나고자 이 황무지를 선택한 우리 조상들은요, 이런 어떤 특유의 어떤 성실함, 끈기, 이걸로 이 척박한 땅을 일구고 개척해서요, 황무지를 황금 벌판으로 개발을 합니다. 이러면서 러시아 연해주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좀 다르겠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모국의 독립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되죠. 이 콜레라가 창궐하니까 결국 마을이 폐쇄되거든요. 이러면서 한인들이 러시아 그 아발로스크 그 근처에 새로운 터를 잡고요, 신안촌이란 마을을 형성을 합니다. 어디라고요? 신안촌.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어디라고요? 신안촌. 신안촌. 자, 을사늑약 이후에 일제 탄압을 피해서 이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항일 인사들이 바로 이곳 연해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애국투사들이 바로 이곳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910년 경술국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일제 탄압을 피해가지고 이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과 이 우스리스크로요, 이 독립운동가들과 지식인들이 대거 모여들게 됩니다. 이 신안촌은요, 단순히 그 한인 정착촌 그 이상의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강점 및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고요,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지식인들이 모여서 애국개몽 운동을 펼친 곳이기도 하고요, 한인 문화의 중심지, 그러면서 항일운동의 근거지가 됐던 곳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배고파도 가난해도 교육? 그렇죠. 네, 교육입니다. 바로 교육. 국권 침탈 이후에 러시아로 넘어간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잃은 이 후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굉장히 많이 건립해요. 이제 러시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게 한인들은 바위 위에 올려놔도 살아남는 민족. 그 바위 위에 제일 먼저 짓는 건물이 뭔지 아세요? 학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교육에 열정이 많았죠.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 교육을 통해서 한인으로의 어떤 그 자긍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1919년 뭐가 벌어졌어요? 3.1운동. 아, 그렇죠. 그때 3.1운동의 그 소리, 어떤 소리? 대한민국 만세! 맞습니다. 1919년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고국에서 3.1운동이 시작됐다는 이 소식에 연해주에 있던 이 한인들도 1919년 3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이 우스리스크에서 대한국민의회의 그 명의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곳곳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대한독립 만세! 이게 울려 퍼졌고요. 신안촌에서 시내로 연해주 일대와 시베리아까지 널리 퍼져나갑니다. 상하이에서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되어서 수립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금. 뭐니 해도 돈. 머니. 네, 이런 아재 개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려면요 돈이 제일 필요하죠.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가 있어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설 그 안중근 의사의 그 거사 자금 그 어디서 구했을까요? 총은 또 어디서 구했을까요? 바로 그 안중근 의사에게 총과 탄약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한 분이 계십니다.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안중근 의사를 존재하게끔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연해주 사람들이에요. 그 연해주 사람들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으로 거론되었던 최재형이라는 분입니다. 세상을 돌면서 새로운 문물을 두루 익히고요. 다시 연해주로 돌아와서 군납해설 차량 이러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 거냐라는 거죠. 그는요, 잃어버린 나라, 사라진 조국을 위해서 그 돈을 쓰기로 하죠. 이 최경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해주 사람들은요, 정말 이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합니다. 자신들의 그 뿌리를 잊지 말라고 가르쳤고요. 후손들에게는 독립된 조국의 삶을 찾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내전이 이제 종결이 되고 그들을 도와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쳤던 이 한인들한테 돌아온 건 뭐가 돌아와야 될까요? 보상이. 그렇지. 네. 말도 안 되는 뜻밖의 것이 돌아옵니다. 1937년 8월 21일 당시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최고 지도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혹시 레닌이요? 레닌이 이때 죽었어. 아, 그 뒤를 이어서 스탈린. 스탈린. 오케이. 이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이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결의문을 채택을 해요. 우선 이 스탈린이요, 먼저 한 2,500여 명에 이르는 그 한인 지도자와 지식인들을 체포하고 처형을 해요. 이유는 우리 외형이 누구랑 닮았다? 일본인과 닮았다. 우리가 그들의 스파이란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잡아들여 처형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지도자를 잃어버린 한인들은요,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강제로 긴 여정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1년에 갑작스러운 그 소련의 해체로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한인들은 러시아인도 아니고 또 중앙아시아 민족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냥 붕 떠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단어 들어봤어요? 까레이스키? 까레이스키. 고려인. 맞아요. 맞아요. 자, 이 까레이스키, 이 고려인은요, 소련 붕괴 이후에 구소련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자, 이러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각자 다른 국가에 사는 한인들은요,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성되었던 단어가 바로 까레이스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해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국으로 돌아온 고려인은요, 서로 도우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마을을 형성했는데, 우리나라에 이 까레이스키 모여있는 동네가 있어요. 대표적인 마을이 어디였냐면 바로 안산, 경기도 안산. 그 안산에 떼골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있고, 그 광주 광역시 그 월곡동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2023년에 재외 동포청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봤어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에 그 고려인 동포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이제 돕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 지금의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놓았던 연해주의 그 까레이스키들, 그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러시아에 살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고요.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그 거주국의 정말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해서 거주국과 모국 간의 관계 발전에 정말 큰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재외동포청은요, 그 고려인들의 그 아픔을 보듬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모국 간의 연결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법령을 통해서 정착한 고려인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60년 전 러시아로 간 그 한인들의 이주사를 한번 지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러시아에 그냥 단순히 이주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그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고려인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정신들을 본받아서 저도 제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노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외동포청에 대해서 학생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고려인 분들이 더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는 평소 고려인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오늘 선생님 강연 듣고 고려인이 우리랑 같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로 나가기 위한 든든한 동반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고려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또 만약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경제적인 지원도 뭔가 계속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잘했네. 좋아요. 자, 러시아 160주년의 이주사를 들으니까 고려인에 대해서, 이 까레이스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마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고려인은요, 결코 낯선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을 낯선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너무 슬픈 거야. 그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역사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빚을 갚는 거는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그냥 그저 도리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도리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고려인들은요,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면서 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동반자임을 오늘 꼭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